지난 3일간 무려 39시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현장 검증까지 하면 거의 50시간이 될 것 같은 역사적 청문회를 했는데 결론은 전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똑같이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그 수준에 놀랐을 테고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음에도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진숙 후보의 권력욕에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부적격 사유를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사유 4가지, 공직자로서 부적격 사유 3가지에서 7가지를 정리했는데 1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PT 보시죠. 첫 번째 부적격 사유. 이진숙 후보는 내부는 트로이컷으로 사찰을 하고 외부는 여론 조작, 용약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노조 탄압을 하고 이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대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나 했던 일입니다. MBC 노조가 2012년에 170일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결국 대법원에서 공정방송 파업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기간에 트로이컷이란 프로그램을 깔아서 내부 직원들의 이메일은 물론 모든 사찰을 했고 외부에는 어뷰징 업체와 여론 조작 용약 계획을 맺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대표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과거에 원세훈 국정원장, 조현우 청장이 여론 조작을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다는 건 절대 가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MBC 응징의 방법으로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했습니다. 광고를 안 줘서 동아일보 탄압했는데 이런 발상과 똑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한다? 저는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불법 광고 영업을 한 걸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광고주하고 골프를 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우리나라 방송법, 미디어랩법 5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압력을 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가가 광고를 갖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헌법 소원을 몇 번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MC 사장까지 한 분이 이런 방송 관련법조차 모르면서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의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거기 수장이 돼서 광고를 총괄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부적격 사유 보시죠. 이진숙 후보는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전원구조 세계적인 오보입니다. 여기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반성은 못하고 이후에 세월호 관련해서 왜곡 보도를 일삼으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또 직접적 관할은 아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권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 이거는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세계적 오보를 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저도 언론인을 했지만 이거는 전 세계 언론인이 웃을 겁니다. 다음 부적격 사유 보시죠. 이번에는 공직자 후보로서 왜 이진숙 후보가 부적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동료 의원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덕화의 여왕 이진숙 후보
수사 받아야 합니다. 수사. 저는 카드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했습니다. 첫 질의할 때 특급 호텔에서 5천만 원 결제한 거, 유흥 노래방 골프장에서 1,500만 원, 그리고 서울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 결제한 거,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동료 의원들이 많은 문제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전까지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셨고, 전 이 부분은 이 사유 하나만 갖고도 다른 후보자들의 과 비교하면 당장 후보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5.16, 12.12, 5.18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조차 못 밝힌다면 저는 기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입장을 못 밝히셨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일본의 극우 인사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급 방통위원 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저는 국민들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겠다면 대한민국 공직자 후보로서 스스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이진숙 후보는 최소한의 인사검증 자료조차 거부했습니다. 법카 위주로 청문회가 갔던 거는 그 자료밖에 안 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자료도 제대로 안 냈고, 제가 처음에 첫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면질의 143건 했는데 정리했더니 A4 용지를 한 장입니다. 답변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도 기억나지 않는다. 자연인이었을 때의 얘기다. 그리고 앞으로의 얘기를 모르면 가정법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 답변 회피. 저는 청문회를 받으러 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후보자의 삶과 철학, 방송통신 정책, 그리고 역사관 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나 자세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 전혀 저는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일일이 좀 영상을 틀으려고 그러다가 뭐 그렇게까지 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는 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7가지 사유는 제가 질의한 거 중심으로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갖고. 다른 동료 의원들이 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겠죠. 근데 전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타 방통위원으로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다른 분들이 이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낙마한 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제가 첫날 그랬습니다. 후보자한테 걸프전 종공기자나 그런 명예를 지키려면 그냥 그 명예라도 지키려면 여기서 그만두시는 게 낫다고 제가 첫날 첫 질의 때 이진숙 후보가 쓴 책을 들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로서의 명예라도 좀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3일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진숙 후보는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진숙 후보는 도저히 여기 있는 과방위의 위원들뿐이 아니고 국민들 3일 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너무나 처참하다. 저런 후보는 처음 봤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무리를 후보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이상입니다.